안녕하세요. 예, 404페이지입니다. 종류 채권으로 갑니다. 자, 종류 채권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지문화가 된 적은 특히 없습니다. 자, 종류 채권 갈게요. 종류 채권이란 불특정물 채권의 하나죠. 예,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의 인도를 급부의 목적으로 한 채권을 종류 채권이라 합니다. 1항 볼게요.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2,000살 한가마리를 가게에서 주문했죠, 그죠? 구체적으로 상점의 주인이 나에게 배달을 하려면은 가게에 있는 가마니들 중 어떤 가마니를 지정을 해서, 그죠? 예. 이와 같은 행위를 특정이랍니다. 특정.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게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게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으로 한다. 다시 뭐요? 종류 채권이 특정되면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종류 채권의 특정.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는 뭐요? 그때부터 그 물건만이 급부의 목적이 되죠. 예,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으로 바뀐다. 자, 읽고 그냥 쭉 이해가 되시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품질. 원칙적으로 뭐요? 중등품이다, 그죠? 법률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로 특히 어떤 품질을 정한 바 없다면 중등품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금전 채권은 당연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금전 채권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전 채권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오시냐 하면은 교과서 408페이지로 옵니다. 자, 408페이지 펴셨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여하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요건 사실을 누가 어디까지 입증을 하여야 하느냐. 먼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 and 뭐요?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얼마의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누가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여기까지만 입증하면 족하죠. 그때 채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불이행이 자신에게 기책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요. 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자, 그럼 금전 채권은 어떠한 특질이 있느냐, 그죠? 특징이죠.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가 거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사실, and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얼마의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죠. 근데 금전 채무 불이행에서는 이와 같은 특칙 규정을 397조에서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험 출제되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항. 금전 채무가 불이행하면 뭐요?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법정 이율에 따라서. 다만 법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그 다음 특징 요겁니다.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얼마의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죠. 그렇지만 금전 채무 불이행은 당연히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특징.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얼마의 손해가 자신에게 발생했다. 입증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손해가 생기니까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뭐요? 원칙적으로 법정 이율로 정해져 있다, 그죠? 다만 법의 제한에 반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이 그 기준입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불이했던 사실, 엔더커런에서 자신에게 얼마의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까지 입증하면은 채무자는 거래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은 자신에게 기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면할 수 있죠. 근데 금전 채무의 경우는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의 특질 그죠? 예. 금전 채무는 특징이 오죠.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죠? 근데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금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인의 채무는 금전 채무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없죠, 그죠? 항상 이행 불능. 따라서 매매에서는 이행 불능이란 채무 불이행 형태는 누구에게만 생길 수 있는 형태다? 매도인에게만, 그죠?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 지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 특징.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과 달리 금전 채무가 불이행되면 당연히 뭐요? 이자 상당의 손해는 생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채권자는 뭐요? 어디까지만 입증하면 돼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좋하죠. 그로 인한 얼마의 손해가 자신에게 생겼다.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다음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사실 앤더 거래에서 자신에게 생긴 손해까지 입증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불이행에 대해서 자신에게 기책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죠. 근데 금전 채무는 무조건이다, 그죠? 예,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무과실 책임. 자, 그럼 교과서의 기출 문제 보세요. 18회차 기출 문제를 확인합니다. 틀린 것은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법정 이유를 기준한다, 그죠? 그 다음 당위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은 없죠. 그러나 손해배상은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다. 그 다음 정답은 4번이죠. 채권자는 어디까지요? 채무 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좋하죠. 예, 손해의 발생 및 손해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조문에서 볼 거예요. 이행 지체에 대비한 지연 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이는 법원에서 직권 감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때 봅니다. 자, 이자 채권은 그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에서 이 부분을 판례를 한번 언급한 게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뭐요?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자 채권은 종된 권리죠. 원칙적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원본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면 뭐요? 원칙적으로 이자 채권도 오죠. 같이 양도되면 원칙이죠. 다만 전제가 있죠.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뭐요? 원본 채권과 독립한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원본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 민법 총칙에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파트에서 한번 출제가 됐죠.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이자 채권은 뭐예요? 당연히 원본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그렇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달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 뭐예요? 독립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죠? 이 파트 출제가 됐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고 한번 출제가 됐던 질문은 계속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자, 선택 채권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 정도 5개의 질문 중 답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갑니다. 선택 채권은 여러분이 교과서 개념부터 먼저 보시고 쭉 따라오세요. 선택 채권이란 교과서 개념요. 407페이지 있죠.
수개의 급부 중 선택권자가 선택하는 급부가 뭐예요? 최종적 급부의 목적으로 정해진 채권을 선택채권이라 한다 그죠? 선택채권. 다음 법정보입니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쫓아서 확정될 경우에 그때 선택권은 누가 가지느냐? 법의 규정 또는 당사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요? 채무자가 선택권자가 된다 그죠? 자, 그럼 예를 들게 되면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 뭐요? 자식의 대학 입학 선물로 노트북 또는 뭐요? 핸드폰을 하나 대학 입학 선물로 아버지가 정력키로 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선택에서 최종적으로 급부의 목적이 정해지죠. 그때 선택권을 원칙 누가 가진다고요? 채무자인 아버지가 원칙적으로. 선택권 이전입니다.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치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에서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지 않으면 선택권은 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그죠? 예. 그다음이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에 선택지 아니한데도 선택권은 똑같이 상대방으로 법에서 이전이 됩니다. 자, 선택권 행사. 선택권은 당연히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겠죠. 이랑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가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한다 그죠. 따라서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처리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제3자가 선택권. 자, 그러면 대학 입학 선물로 아버지가 자식이 노트북 또는 핸드폰 하나를 정력키로 했죠. 근데 선택은 엄마가 선택하는 걸로. 선택권을 제3자가 가진다 그죠. 정려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정력이하게 있었죠 그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두 명 모두입니다. 예, 두 명 모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의사표시로. 그래서 양자 모두에게 도달돼야 돼요. 처리하려면 쌍방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예, 쌍방 모두입니다. 엔더 오와 부분을 쏙 일려져 있어요. 법 전문한다면은 384조로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선택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원칙적으로 선택권을 누가 가진다고요? 채무자. 아버지에게 선택권이 법에서 넘어가는 거죠. 이랑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양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 선택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법에서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 부분만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 385조. 불능으로는 선택의 특징입니다. 이때 불능은 원시적 포괄적 불능이 모두 포함돼요. 자, 볼게요.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서 처음부터 불능, 원시적 불능이죠. 또는 이후에 이행 불능, 포괄적 불능이 되죠. 하여튼 불능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잔존한 것에 존재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항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의 결혼 선물로 강남에 있는 건물 또는 지방에 있는 토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 선물로 정력키로 했다. 그때 건물이 소지됐죠. 급부의 목적물 중에 하나가 이행불능이 되죠. 그때는 원칙적으로 급부의 목적은 잔존급부로 한정이 되면 원칙입니다. 다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가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는 이때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을 말하겠죠. 이행불능이 된 전학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원칙 누가 선택권자예요? 아버지가 선택권자니까 선택권이 없는 자식의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됐다. 그때는 급부의 목적이 잔존급부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급부의 목적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선택권자인 아버지는 뭐요? 토지를 선택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뭐요? 건물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건물을 선택했어요. 근데 건물이 소실돼 버렸어요. 이행할 수 없죠. 근데 이행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뭐요? 급부 의무를 면한다 그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잔존급부로 한정이 되려면 뭐요? 그 이행 불능이 선택권자 아닌 자의 잘못을 하는 거는 잔존급부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의 소급표. 선택권자가 선택하면 뭐요? 그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대로 소급한다. 익숙한 지문이죠. 그러나 제3자에 관련하지 못한다. 자, 선택권 갑니다. 선택 채권의 경우 채무자 당연히 뭐요? 이행하려면은 수개의 급부 중에 선택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전제로서. 자, 선택이 되면은 수개의 급부 중 어느 하나의 급부로 뭐요? 선택권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자,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그때 원칙적으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민법에 하면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때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요. 그때는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자인 경우는 법에서 그 선택권은 다른 당사자에게 넘어가고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선택권자인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넘어갑니다. 자, 선택권 행사. 일방이 선택권자다 그죠? 근데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3자가 선택권자입니다. 그때는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죠. 엔드 개념이요. 당사자 모두에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선택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철회하려면 뭐요? 쌍방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오 하면 틀려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권자가 뭐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요? 하나의 급부만이 급부의 목적이 되죠. 이를 단순 채권으로 바뀝니다. 그때 선택한 급부가 뭐요?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한 채권이면 특정물 채권이 되고, 그죠? 2000살 한가머니와 같이 일정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급부의 목적으로 선택이 되면 종류 채권이 되고,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뭐요? 금전 채권이 됩니다. 자, 선택하면 그 채권이 발생할 때 그 효과가 소급합니다. 다만 그래서 제3자에 관련하지 못한다. 자, 앞으로도 뭐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은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나머지는 다 조문이니까 그죠? 예, 이 부분만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중에서 원칙 불능이 있으면 뭐요? 그때는 당연히 채권은 잔존급부로 한정이 된다 그죠? 잔존급부로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요.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잔존급부로 한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뭐요? 이와 같은 후발적 불능 상태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그때는 뭐요? 잔존급부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매일 문제로 갑니다. 11주차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답은 너무 쉽게 됐죠. 원칙적으로 선택권은 누구에게요? 채무자에게 그죠? 네, 정답은 1번이요. 2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령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다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중등품이다 그죠? 중등품으로. 그 다음 3번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채권자도 뭐예요? 가실 없음을 다투지 못하죠. 그 다음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뭐예요? 현상 인도 의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이행기다 그죠? 이행계 현상대로. 성간주의 의무는 언제까지요? 인도시까지요 그죠? 인도시까지. 그 다음 변제장소입니다.
특정물의 급부가 채권의 목적인데 뭐요? 인도는 어디요? 원칙적으로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죠. 그럼 반대로 불특정물 채권의 인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지죠. 예, 현주소지. 자, 채권의 효를 갑니다. 자,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부분요. 채권 총론에서는 당연히 뭐요? 채무불이행에 관한 논점, 특히 이행지체 시기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문화되었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면 뭐요? 채무 내용에 쫓은 완전한 내용이 없었죠. 그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그죠. 그때 채무불이행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죠. 이행지체도 있고 이행불능도 있고 불완전이행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만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 중에서 이행지체 시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조문 하나 기억합니다. 이 부분 391조. 왜 중요해요? 간주기정이죠. 간주기정. 그래서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의 고의가 실된 기책이 있어야 되죠.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뭐요? 이행 보조자란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이행 보조자의 고의가 실은 법적으로 누구 자신의 채무자 자신의 고의가 실로 간주가 되죠. 그죠? 즉 채무자 스스로 이행치 않고 이런 자들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행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이 자들의 고의가 실은 법적으로 누구 자신의 채무자 자신의 고의가 실로. 그래서 채무자는 이행 보조자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고의 가실 없음을 아무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390조 갑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럼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에서 조문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가실 없이 이행할 수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앞서 우리가 금전 채무의 특질 파트에서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자, 봅니다.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건 사실을 누가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죠? 즉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 앤도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얼마의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전 채무의 경우는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죠. 채권자는 여기까지만 입증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채권자가 위 요건 사실을 입증하면 뭐요? 채권자는 끝났죠. 그죠? 그럼 당연히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뭐요? 자신에게 기책 사유가 없었다를 채무자가 입증해야 되죠. 그죠?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금전 채무의 경우는 뭐가 실 책임이죠?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고의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이 부분 조문 자체가 존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예요. 말 그대로 뭐요? 이행지체라면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실적 이행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행지체와 같이 하나 다시 또 복습합니다. 금전 채무의 경우는 뭐요?
이행 지체만 있을 수 있고 이행 불능은 없다 그죠? 자, 그럼 갑니다. 언제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지느냐는 겁니다. 그 법조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항 채무 이행이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즉 확정 기한부 채권의 경우 뭐요? 당연히 언제부터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다 그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뭐요? 그때는 뭐요?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 안 때로부터입니다. 안 때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민법 총책法때 소멸시효 기산점과 차이가 있죠, 그죠? 예. 확정기한부 채권은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지체 책임 시기나 똑같죠, 그죠? 근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알든 모르든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죠? 그렇지만 지체는 뭐요? 채무자가 그 기한 도래 사실 안 때로부터입니다. 그다음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뭐요? 언제부터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도 기억을 하시고 그죠?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판례도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도. 자 볼게요. 이 조문 그 자체로 지문하더라도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 지문은 뭐예요? 판례로 플러스 한 지문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어느 지문이냐를 잘 살피셔야 돼요.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하여튼 조문 자체로 되어 있다도 맞고 그죠? 이 부분을 판례로 플러스 하더라도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따라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요. 이행 청구 받은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구체적으로는 이행 청구가 있었어요. 10월 10일자. 그러면 채무자는 언제까지 이행하면 의무를 면해요? 이 당일날 24시까지만 이행하면 의무를 면하죠. 그럼 구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길부터 그죠? 이 길부터. 그래서 이행 청구받은 이 길부터 하더라도 맞고 그죠? 요 조문 그대로 하도 맞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다면 그죠? 조문 그대로 질문한 거고 이행 청구가 있는 날부터 뭐야? 이 길부터 하면 뭐야? 현실적으로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판례 문구를 지문한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식에서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 390이죠. 이미 지금 누구의 잘못으로 이행 지체가 발생했어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그죠? 그때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채무자는 이행 지체 중에는 뭐예요? 자신에게 가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뭐예요? 이행 지체가 발생했죠. 그때 그 지체 중에 생긴 손해에 의해서는 뭐예요? 가실이 없다도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예.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다. 그런 경우 아니면 뭐예요? 이행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뭐예요? 채무자에게 가실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 부분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자, 그다음 이행 지체와 손해배상. 자, 이행 지체가 있으면 뭐예요? 본래 이행이 없었기 때문에 지체 기간 동안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지연배상이죠. 지연배상. 근데 전보배상이라는 것은 본래 이행에 가름하여 그죠? 돈으로 배상을 전보배상이라 하는데, 자 볼게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게 이행치 않거나 지체 이후에 이행이 뭐예요?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는 채권자는 뭐예요? 본래 이행을 포기하고 그죠? 아예 돈으로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이를 뭐예요? 전보배상이랍니다. 채권자는 본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니다. 쉽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고 우리는 이행 지체 시기가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해요. 당리 효과 이 부분 깊이 있게 보지 마세요. 그냥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안 묻습니다. 당리 이행 지체는 본래 이행이 지금 가능한 상태다, 불가능한 상태다? 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본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간 동안 지금 이행이 지연되고 있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을 청구. 여기까지가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본래 이행이 전혀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뭐요? 본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에 가름한 전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제목 정도는 확인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행 지체가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그 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법에서 가중한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 지체 중에는 뭐요? 자신에게 가실이 없더라도 뭐요? 그 지중에 생긴 손해는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죠. 원래는 자신에게 가실 없는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이행 지체가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으므로 그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뭐예요? 손해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다만 채무자가 본래 이행했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뭐예요? 지체 중에는 자신에게 가시 없이 발생한 손해도 뭐예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그 부분. 자, 그다음에 계약의 이제 채권 강론이요. 예, 그때 우리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채무가 계약으로부터 생겼다 그죠? 그때 채권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계약을 뭐요? 채무자의 이행 지체로서 해지할 수가 있죠. 우리 채권 강론에서 봅니다. 강론에서. 자, 여기 볼게요. 앞서서 이 조문도 기억하시고 이 판례도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채무 이행의 기한이 정함이 없다 그죠? 없는 경우에는 법조문은 뭐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그죠? 맞죠 그죠? 요 문구도 맞는 거 그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행 청구가 있으면 채무자는 뭐요? 그날 24시 안으로 이행하면 되죠. 현실적으로 언제부터요? 그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서술하든 뭐요? 이것을 판례 내용으로 서술하든 다 맞는 지문이요. 각각 다 지문화가 되었었습니다. 지문화가 되었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뭐요? 지문 중에 두 개가 동시에는 지문 안 되겠죠, 그죠? 예. 조문으로서 그냥 지문되든 이것을 지문화되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지문화될 거예요. 그럼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답이 됐어요.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느냐? 당연히 뭐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뭐요?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입니다.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뭐요? 바로 지체 책임을 물어봅니다. 기산점도 똑같죠? 소멸시 기산점도 그죠?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불법행위가 있는 때부터 그죠? 바로 소멸시효도 진행되고 그때부터 뭐요? 법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연 배상 책임까지 그죠? 지연 배상 책임까지. 자, 이행불능합니다. 이행불능이란 이때 이행불능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을 말해요? 후발적 불능을 말해요?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 채무 불이행은 채무가 유약하게 발생했는데 뭐예요? 후발적으로 이행이 누구의 잘못으로? 채무자의 기책으로 그죠? 예. 후발적 불능은 말이에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는 경우 이행불능 책임을 집니다. 자, 효과 볼게요. 이행불능은 본래이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본래이행에 강제이행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도 뭐예요? 지연배상은 아니죠, 그죠? 지연배상은 이행 지체만 생기는 손해배상 형태입니다. 본래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뭐예요? 본래이행에 가름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네. 자, 요겁니다. 그래 채권 강론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행 불능은 본래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뭐예요? 채무자에게 본래이행을 최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최고 없이 적시 계약을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요 문구 하나밖에 없어요. 이행 불능은. 그 채권 총론에서 뭐예요?
채권 총론에서는 이행지체 시가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이행지체 시기.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하느냐, 채무자에게. 자, 판례 갑니다. 이행불능이란 절대적으로 뭐요? 물리적으로 본래기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식상이다, 그죠? 예. 거래 경험에 비추어서 채무자의 이행 실현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그죠? 이행불능이라 한다. 자,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힘들었겠지만, 만약에 이행불능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문이 문제된다면 어떤 판례 지문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이행불능 책임이 성립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물을 겁니다. 가불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죠. 항상 누구의 채무요? 매도인의, 그죠?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수 있죠. 항상 이행불능은 매매의 경우 누구에게서만 가능한 형태다? 예, 매도인, 그죠? 매도인. 매수인의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지체만 있을 수 있고 이행불능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자의 채무는 등기, 소유권을 넘겨줄 놈이죠. 자, 한번 볼게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해서 여기다 체크할게요.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가처분 거죠. 앞으로 가짜 이렇게 체크할게요. 이와 같이 가압류 등기 뭐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요? 여전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전히 가백에 있기 때문에 이자는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넘길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뭐요? 본안 소송이 진행해서 뒤집어지면 뭐요? 이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염려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뭐요? 소유권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만으로 볼게요. 가처분 등기로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여기까지. 뒷부분은 여기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언제 이행불능이 돼요? 현실적으로 뭐요? 다른 자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되면 등기 넘길 수 없죠, 그죠? 예, 그런 경우 아니라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똑같아요. 하여튼 가짜 붙으면 뭐요? 임시 가짜이기 때문에 종국적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자가 토지를 팔았어요, 그죠? 근데 가등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불가능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 된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납니다. 나는 가짜가 붙은 어떤 등기된 부동산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뭐요? 가짜가 붙은 등기가 뭐요? 본안소송이 확정되면 본안소송의 순위가 뭐요? 가짜로 올라가 버리죠. 예. 내가 일단 소유권 취득하지만 사후에 뒤집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체만으로 뭐요? 아직까지 여전히 이자가 법적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 의무가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그다음 똑같아요. 가압류. 이것도 임시가짜예요. 따라서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뭐요?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지 않죠. 예,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이 부분도 탕이 출제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채권 계약이죠.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부분을 떠올려볼게요.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차고도 아니다? 아니죠, 그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차고도 아니다? 아니죠, 글쎄요. 예. 왜? 여기서 의무부담행위는 그런 음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뭐요? 계약 내용에 맞게끔 사용 수익할 의무죠. 반드시 그자가 소유자일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성립 요건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뭐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뭐요?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의무가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 부분.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행 지체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21회차 기출 문제를 볼게요. 교과서 틀린 거 4. 이 부분은 채권 강요 소리 다시 봅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금방 봤던 판례죠. 불법 행위는 언제부터 지체 책임이 성립합니까? 불법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 문구는 어디요? 판례 문구죠. 예. 그래서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 뭐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그죠? 이거는 조문 문구고, 채무자는 이행 청구 받은 다음 날부터 현실적으로 지체 책임을 진다. 이거는 뭐야? 판례 문구죠. 예,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3번 지문은 판례 문구로서 지문한 거다. 그죠? 이것을 조문 문구로 하면 뭐야? 그것도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판례 문구로 한 겁니다. 그 다음 4번.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실이 없는 경우도 뭐요?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진다고, 책임이 가중된다고 그러죠. 자, 5번. 이 부분 여기서도 중요하고 뭐요? 동시행 파트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채무의 경우요,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치 않는 한, 요거 문구 기억할게요. 동시이행 항변권 있는 동안은 뭐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가로치시고, 내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 나에게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예요? 있는 한은 이행 지체 책임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결론. 동시이행 항변권이 남아 있는 한은 뭐예요? 이행 지체는 있을 수 없어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로치시고, 그죠? 이렇게 결론.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 파트에서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문제 7번으로 옵니다. 틀린 것은 여기서는 뭐예요? 조문으로 그대로 했죠. 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요, 채무자는 언제부터요?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그죠? 1번 지문은 조문을 그대로 했죠. 여기 조문 그대로 지문해도 맞고, 그죠? 이것을 풀어서 다음 날로부터 해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지문하겠죠. 그죠? 하나를 지문합니다. 그 다음 채무이행에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요, 채무자는 언제부터?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죠? 안 때로부터. 그 다음 3번 엄수표동 지지채권, 무기명채권은 뭐예요?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라도 뭐예요? 언제부터요? 구체적으로 정서를 제시해서, 그죠? 엄수표를 제시해서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답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조문 자체가, 그죠? 우리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은 민법 총칙 지문이에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에 오탈자네요. 그죠? 발생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죠. 그죠? 기한.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 그죠? 그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뭐예요?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된다. 그죠? 그 다음 또 듣잖아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언제부터 지체 책임이요? 불법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죠? 불법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8번 지문으로 갑니다. 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보세요. 체크할게요. 채무이행에서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예,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고, 여기까지 맞죠? 그죠? 중량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동시에. 쌍무 계약상 채무에 확정기한이 있으면 양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고,
상대방에게 제공이 없어도 그 기한이 돌아도 지체 책임을 진다. 동시이행 항변권 인도가 뭐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단어 찾으셔야 돼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뭐예요? 나는 채무를 이행치 않더라도 나에게 잘못이 없죠. 기책이 없기 때문에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이 부분.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동시이행 항변권에서도 그죠. 그 다음 2번 두 번째입니다. 지시채권이나 무기명 채권의 채무자는 이행해서 뭐예요? 기한이 정해진 경우라도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후 현실적으로 어음, 수표 등의 소지인이 정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그죠? 정한 때부터. 그 다음 소비대차에서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항상 상당하이라는 문구는 여기서만 가능하다 그러죠. 예. 소비대차에서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때는 대주는 상당 기간을 적어서 반을 최고해야 된다 그죠. 그렇지만 빌린 자는 언제든지 대대로 갚을 수 있다 그죠.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그다음 채무의 이행에 불확정 기한이 때는 뭐요? 안 때로부터죠. 안 때로부터.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는 뭐요? 이건 또 어떻게 물으세요? 조문을 물죠. 언제부터?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단골 지문인데 두 가지로 지문화될 수 있죠. 조문 그대로 지문화될 수도 있고 이것을 판례로 지문화될 수 있다 그죠. 둘 다 맞는 거예요. 다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